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각설하고 시즌2 늘 자리를 빛내주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새 얼굴입니다. 새로운 고정 패널로 합류하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당연히 5.18 이제 기념사 이슈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전에 기념사 연설이나 행사는 좀 보셨습니까? 네. 일단 두 분의 총평 좀 간단히 들어보고 갈게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참석하시고 또 네. 올해 어머님들과 같이 이렇게 자유의 문 다 지나시면서 5.18 행사 참석하신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또 지도부랑 다 같이 아침부터 가서 거기서 최고위원도 하고 예. 또 10시부터 기념식 참석한 것은 진전된 모습이다. 잘했다라고 박수 쳐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참석하신 거잖아요. 네, 작년에 5년 임기 내내 네. 이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으로서는 잘했다. 일단 말씀드립니다. 2년째까지는 네. 약속을 지키신 거고 네.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2년 연속 참석하신 거는 잘한 일이에요. 그리고 보수층의 그동안의 정당에서 5.18 참석에 대해서 조금 꺼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국민의힘이 저번에도 사과하는 모습이었고 또 김재원 전 이제 최고위원 자체의 발언들을 징계하고 나서 예. 또 전 지도부가 와서 5.18 행사에 참석한 거는 박수 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이제 두 분께 저희가 키워드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장 소장님은 민주주의의 위기 네. 그리고 서 부대변인님은 챗 GPT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꼽으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단을 잘 하셨고 5월 정신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하신 부분 잘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과 또한 다른 분야에 있어서 네. 좀 민주적으로 여러 행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오늘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이런 날 또 비판하는 것 좀 또 보수 참칭 패널 아니냐 또 비판 받을 안 텐데 된다니까요.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예, 예. 지난번 집권여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룰 개정부터 대통령께서 좀 깊숙이 관여를 하셨고 여러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많은 압력을 가했다, 통제를 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민주주의 위기. 본인이 좀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을 예. 것 같고요. 또한 언론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도 조금 좀 본인의 말씀과는 다른 행동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 잘 하셨으니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걸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기념사도 그렇고 이제 주요 행사 기념사 때 대통령이 항상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 공격하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 이런 네. 레토릭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용인하고 허용하는 분야에서 그리고 그런 한도 내에서의 자유를 얘기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자유를 말씀하신 건지 그거 사이에 좀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냐. 네. 근데 서 부대변인님은 5.18과 챗 GPT는 너무 간극이 큰데 네. 왜 이 키워드를 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념사에 대한 평을 쭉 들어보니 예. 제가 봐서는 좀 영혼이 없었다. 영혼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좀 심장을 뜨겁게 하는 그런 네. 기념사는 아니야. 좀 제가 박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챗 GPT에 넣어서 네. 써도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문장 자체가요. 왜냐하면 칭찬 좀 해주세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도 자유민주주의, 예. 이건 유럽 가서 자유민주주의, 4.19에서도 자유민주주의, 반복되죠. 그래서 네. 4.3에도 자유민주주의, 결국에는 또 5.18에 와서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전체 문장의 흐름을 봤더니 그냥 그동안 했던 문장을 챗 GPT에 넣으면 이 정도 문장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이 없었다. 라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사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눈길 갔던 게 기념사에 그 5.18 정신 평가하고 그 다음에 혁신
그다음에 성장, 광주의 산업화 이쪽으로 논리가 전개되더라고요. 그걸 하면 안 됐었죠. 4.3 기념사 때도 IT 발전. 그러니까요. 저는 좀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직면하는 게 있잖아요. 예. 저번 첫 번째 와서는 헌법 정신에 수록하는데 네. 본인이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선물이거든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왔으면 좀 기념사에 물론 부담이 되시겠지만 또 선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5.18이라는 것들이 43주년이 됐는데 아직도 마침표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뭐 역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했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또 선물을 측면에서는 가져온다면 어떤 거를 예를 들면 말하자면 헌법정신 수록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뭐 민주당에서 말하는 원포인트 부분들이 물론 예. 이제 뭐 정치적으로 부담은 되겠지만 예. 그래도 같은 말이라도 헌법정신 수록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발전을 말씀드리겠다. 예. 약속드리겠다. 이 정도는 던져줘야 5.18 그 민주화 이 기념식에 참석한 유족들과 유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지 않겠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영혼 없이 그냥 기념사를 읽지 않았냐라는 좀 아쉬움을 표현한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기념식 추념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선전 선동 형식의 좀 감정을 복받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담담한 것도 괜찮은 기념사다. 아니 근데 그게 한 가지 늘 뭐 양쪽에서 비판이 있는 부분이에요. 여야 떠나서 좀 이런 기념사나 역사의 인식들을 하는 이런 자리에 가서는 그 산업 발전, 경제 그 지역에 가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광주 AI 뭐 부분들 뭐 경제 성장하지만 물론 연관될 수 있지만 굳이 5.18에 든 역사성을 43년 동안 가져와서 앉아 있는데 자 이걸 바탕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합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선의로 해서 아쉬움은 있어요. 선의로는 좋은데 예. 조금 좀 안 맞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어떤 논리 전개를 4.3 때 제주도에 네. 뭐 디지털 뭐 단지를 뭐 예, 약간 많이 유치하겠다 특이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하신 거에서 저 비판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기념사 추념할 때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아 우리가 이런 거 해줄게 시에 베푸는 그러한 인식을 줄 수가 있어서 저도 이러한 부분은 좀 드러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부 대변인이 말씀하신 이제 선물 부분이 이제 결국 원포인트 개헌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제 압박하듯이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으로 좀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먼저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어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음성 먼저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원포인트로 하는 게 맞는지 개헌이라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러니까 개헌을 하는 거는 좋은데 왜 꼭 5.18 정신 전문 수록 원포인트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는 되거든요. 부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개헌은 힘들어요. 뭐 2000년 뭐 정치사를 보면 2000년대부터 개헌을 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들이 다 노력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개헌에 대해서 쭉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당연히 쉽지는 않죠. 네. 하지만 이제 5.18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야 공이 5.18 정신에 대해서 헌법에 수록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던진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당장 원포인트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의지를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개헌 쉽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 그러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한번 고려를 하는데 굳이 하나만 해야 되겠냐. 좀 전반적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한번 여야가 해보자. 이렇게 던졌으면 훨씬 더 납득할 수 있겠는데. 최소한 계획표를 던지면서 화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대통령실은요. 또 갑자기 뭐 이거를 원포인트 개헌 주장이 5.18 정신을 못 오간다. 또 갑자기 뭐 뜬금없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것을 뭐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네.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5.18은 우리가 5.18을 갑자기 당겨서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5월 18일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5.18 정신에 대해서 한번 헌법 수록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자 하고 제안한 거예요. 좀 순수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저 그런 말씀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안타깝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것은 안 하겠다라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강령에 5.18 정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동안 왜 당신들은 5.18 정신에서 폄하를 해, 왜 망언을 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덮을 수 있고 오히려 뭐 5.18 뭐 기념식 그리고 5.18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그 김영삼 정부 때였잖아요. 보수파 정권 때였거든요. 이것을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아까 뭐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김남국 사건 물타기하고 넘어가려는 꼼수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치부한 것도 조금 좀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지고요. 5.18 정신은 그대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국민투표 하려고 그러면 2019년도에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7,300원이던데요. 비용이요? 비용이 1인당.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8,000원 잡고 그러면은 투표권자 가지신 분들 해보면 대략 국민투표 한 번 하는데 3,000억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해서 연말에 이렇게 하고 내년 총선 때 같이 국민투표하면 절약은 되겠네요. 네. 3,000억 원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실무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놓지 말고 정말 여야가 이 부분은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원포인트 개헌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개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어렵죠. 기왕 장을 열어놓고 왜 꼭 하나만 바꾸느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다른 것들은 공감대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되는 것만이라도 먼저 하는 거. 국민들이 다 거의 찬성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 하면 되지 왜 안 해요. 이해가 맞아요. 안 돼요? 하면 되죠. 네. 그리고 그게 국면 전환용 꼼수다라는 논평은 사실 저는 사실 여당은 이런 논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대통령실이 그런 논평을 했다는 게 오히려 전 더 의외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 몸이니까요. 아니 그래도 보통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게 역할 분담이 어디 있어요? 제가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러지만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이 국민의힘 이 새로운 지도부가 힘을 못 쓰잖아요. 결국에는 대통령실 용산에서 모든 걸 지휘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언어들을 좀 지혜롭다면 그냥 여당 국민의힘의 어떤 뭐 지시라고는 아니더라도 너희들이 해. 대응해. 야당과 대응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프레임을 세워라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실은 여야를 떠나서 협치를 해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나 협치 안 해 너희들하고 너희들 말하는 거 다 반대할 거야.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아쉬운 게 아니라 잘못됐죠. 잘못됐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민주당의 이러한 국면 전환력 꼼수로 이것을 제기했을 수는 있는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강조해왔고 주장해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논의를 한번 해보시라라고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다가 툭 던져놓으면 되는데 이건 아예 논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걸 정쟁으로 치부해버렸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것 관련해서 나설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번 5.18 때는 사실 이제 평소에 못 봤던 두 인물이 있었는데 이제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이 참배를 했고 또 전두환 씨 손자 전우환 씨가 또 참배를 하면서 관심을 모았는데 먼저 문 전 대통령의 참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 전 대통령 퇴임하시고 첫 5.18이잖아요.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찾는 것이죠. 뭐 정치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잘 찾지 않았던 행사 아닙니까? 뭐 이제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와서 좀 여러 가지 5.18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김재원 전 최고의 어떤 망언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또 하나의 행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소장님도 큰 의미를 둘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이거는 당연히 참배해야 될 거죠. 이거 참배 안 하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배려한 것이 아닌가. 오늘 참석을 했으면 또 이상하게 또 집중도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전직 대통령들이 이러한 기념식에 전날 가서 참배하고 추념하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 앞으로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갔으면 좋겠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시라. 뭐 그럼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전우환 씨 사실 이분은 이제 마약 논란이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 진정성에 좀 의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건 많이 사라진 것 같고 또 재밌던 게 이준석 전 대표랑 투샷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의도된 거란 얘기도 있고 아니 우연이란 얘기도 있는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의도된 거 아니겠죠. 그냥 젊은 분들이 가서 5월에 어머니들과 함께 주먹밥 만드는 행사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주먹밥도 입에 넣어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 정말 국민통합, 화합, 네. 정말 용서, 화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우원 씨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행사가 있고 의미 있는 날일 때는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광주의 어른들이 전우원 씨도 품어주고 또한 이준석 대표도 이런 행사를 계속 가게 되면은 또 보수파 정당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좀 더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잘한 거다라고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면 참 이준석 전 대표가요 정치 잘해요. 저는 뭐 이제 이게 의도가 안 될 수도 있고 의도가 될 수도 예. 있다고 보지만 저는 좀 의도된 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잘한다. 이런 것들 솔직히 뭐 저희 당의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먼저 생각해서 전원원 씨하고 주먹밥 먹는 일정들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정무를 좀 담당하는 역할을 예. 했다면 예. 이걸 우리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일정은 잘 짰다. 그런데 그게 의도됐더라도 이런 모습은 좋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런 뭐 거의 5.18이 진보와 보수의 하나의 그걸 벽을 나누는 그런 사건이 예.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예전에 보수층에서 5.18에 대한 각을 세웠던 그다음에 터부시했던 부분들을 이준석 전 대표가 녹여내는 것들은 결국에는 화합이라는 건요. 그냥 누구의 숙제가 아니라 모두의 숙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참 잘했다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그 유족회 어머니들이 그 준석 이렇게 부를 정도로 많이 가까워지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간 게 네. 아니죠. 당대표 했을 때 그리고 당대표 그만뒀을 때도 몇 번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했기 때문에 좀 친근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진정한 화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성은 의심받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서부 대변님은 뭐 민주당 지도부가 이 행사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기 가서 같이 행사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기념식만 가고 형식적으로 거기서 최고위원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느끼고 뭐 어깨동무하면서 주먹밥 그분들의 먹고.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안타깝네요. 네, 이제 주제를 김남국 의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제 윤리특위에 취소가 됐고 안건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속도의 문제가 남은 것 같은데 네. 아까 저희가 일부 때도 다뤘습니다만은 그 심사 자문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혹은 의지만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일단 정확하게 팩트는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들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뭐 생략할 수도 있고 그냥 꼭 해야 되고. 의무조항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자문위를 안 거치면은 윤리위의 결정이 무효가 된다. 이런 징벌 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지금 윤리특위 위원들이 구성이 안 됐을 거예요. 예. 지금 위원장과 간사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윤리특위 위원을 먼저 구성하는 것이 맞고 보통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민주당도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고 국민의힘도 했기 때문에 그냥 본회의에 가서 의원들의 판단을 좀 받아보는 것이 어떠냐. 좀 그건 적절한 선택인 것 같아요. 윤리특위를 건너뛰고 바로 그냥 윤리특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다루고? 판단을 예. 해보고. 좀 속도를 내자는 소리 같은데요. 일단은 모르겠어요. 이 김남국 의원 이 코인 사태가 뭐 민주당에서도 곤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윤리에 취소가 된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날짜 갖고까지 여야에서 싸울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숙려기간 20일 그다음에 자문위가 60일입니다. 네. 그래서 통상 한 3달 정도 걸리는데 숙려기간은 줄일 수 있겠죠. 20일 정도는 빨리 줄여서 한 10일이든 15일이든 뭐 줄일 수 있는데 자문위는 60일 동안이 이제 규정이 돼 있지만 그 자체가 의무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상임위에서 소위를 거쳐야만 전체위에 올라가듯이 자문위가 그런 식으로 조항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1년 60일은 2달인데. 근데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제 60일이라 하더라도 그 예. 최장 기간이고 예, 그 예.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위원회가 빨리빨리 해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자문위를 60일을 다 무조건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60일 예. 이내에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15일이든 20일이든 뭐 여야 간에 합의해서 빨리 끝내자. 예. 근데 자문위의 날짜를 줄이는 것도 민주당에서는 동의했습니다. 뭐 60일까지 질질 끌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 부분에서 명백하게 윤리위의 특위에서 본회의로 가서 처리되는 게 당에서도 부담이 들어요. 근데 좀 이 부분은 아쉬워요. 민주당이 그냥 밀려서 그냥 김남국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억지로 처리하는 것 같단 말이죠. 네네. 처음부터 그냥 지난 일요일에 쇄신 의총에서 김남국 의원 탈당해라 아니면 제명하자 이런 식의 조치를 취했으면 저 같은 사람에게 욕 안 먹을 텐데 그냥
박광훈 원내대표랑 뭐 이재명 당대표랑 약간의 좀 예. 김남국 의원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이재명 당대표가 조금 뭐 윤리 제소를 막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했지만 그런데 보다 선제적으로 강한 조치를 취했으면은 민주당에 대한 성토나 비판이 좀 줄어들었을 텐데 우물쭈물해요. 그 모습은 좀 안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만시지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됐으면 저도 이렇게 곤욕스럽지 않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네. 할 텐데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뭐 한마디로 이제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이 저렇게 코인 투자하고 회의 시간에 코인하고 막 이러면은 민주당에서는 그 국민의힘 의원 향해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너 의원직 사퇴해라. 네가 자격 있냐? 막 그럴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잣대를 자신의 당 의원에게 대했으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더 평가할 거예요. 아, 민주당은 자기 정화 기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보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은 뭐 좋지 않아요. 욕먹을만 했다고 인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윤리위 제소하는 것들을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한 3일 정도 늦었습니다. 늦었던 부분들은 좀 머뭇거렸다, 미적거렸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지만 결국엔 이제 그 신중하게 좀 접근하자는 부분들이 지도부의 판단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도 비판을 받는 건 지도부잖아요. 네. 그 지도부가 당 내에서도 또 당 밖에서도 그런 비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여지가 생겼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달게 받고 윤리특위에 제소가 됐으니 좀 그 결과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소했으니까 아이 좋아. 자 빨리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미적미적대고 우물쭈물하니까 괜한 오해와 네. 이상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에는 어떠한 그냥 의혹이 돌아다니냐면 아니 김남국 의원을 미래 사무부총장 시킬 정도로 아끼니까 그러면은 김남국 의원한테 얘기를 듣고 이재명 당대표도 뭐 코인 투자한 거 아니야? 그래서 미적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오해도 받거든요. 의심도 받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불식시키려면 사실 이제 속도 시점은 이미 엎어진 물이고 네. 이제 징계 수위 네. 어디까지 나올 거냐 이게 사실 또 강하게 나온다면 일종의 뭐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의원직을 뭐 제명시키는 그런 강한 조치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들고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 하나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코인 투자한 사람 의원들 전수조사하자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이 좀 미적거려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요 민주당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자 우리 당 의원들 먼저 코인 전수조사 하겠다. 그러면은요 박수 받을 거고 국민의힘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 그랬다가요. 네. 저희 뒤통수 맞았어요. 무슨 부동산 전수조사. LH. 네. 그걸 왜 그걸 뒤통수에 하자고 했는데 아니죠. 하자고 우리가 먼저 할 테니까 너희도 해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우리 안 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판 받았잖아요. 아니, 받았으니까. 근데 그 비판 받으려고 가상자산 부분을 정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상자산 부분들은 어차피 이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해서 이거 돈으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재산 등록하자라는 측면에서 그냥 전수조사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참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는 이 당의 문제도 미온적이어서 문제지만 예. 김남국 의원이 초래한 거예요. 결국에 문제가 터졌을 때 본인이 분명하게 자료를 내세워서 모든 걸 공개했었으면 여기까지 본인도 안 왔고 당도 여기까지 안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질질질 끌면서 국민들은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셨던 거예요. 예. 거기에서 멈춰서 자료를 내서 밝혔어야 되는데 그걸 안 밝히고 계속 해명하면서 거짓 프레임으로 예. 가버린 거예요. 예. 위선과 거짓 두 가지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의원직 사태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근데 저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명이 가능할 거로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조금 윤리특위에서 정해놓고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그 강용석 의원 있잖아요. 예. 그 제명을 시키자고 네. 얘가 합의해가지고 본회의에 올렸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됐어요. 그게 무기명 투표인가요? 사람과 관련해서 아마 기명 투표일걸요. 아, 네. 인사와 관련된 예, 건 예. 그건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의원직을 제명한다라는 것은 정말 국민 의 선택에 대해서 예. 의원들이 다른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또 거스르는 행동을 하기가 쉽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명된 사례가 김영삼 예, 저도 역사책에서 그렇게 전 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네. 저기 박정희 예. 그 당시 대통령을 해외 언론에서 좀 이렇게 안 좋게 했다고 해서 열받아서 잘라 이렇게 돼서 예. 한 것뿐인데
일단은 국민정서는 의원직 사퇴나 제명이 맞겠지만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가 있고 판단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정서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좀 기다려보시죠. 그래서 김남국 의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민주당에 그렇게 큰 부담감 주지 마시고 본인이 좀 자진 스스로? 사퇴하시고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네. 김남국 당 하나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정의로운 김남국하고 당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거는 네. 이제 다른 국민의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 그건 되게 좀 강하게 얘기하시던데. 그래서 근데 네. 김남국 의원 자체는 뭐 예. 이미 뭐 제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정치 제명은 끝났다. 끝났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가겠지만 좀 하나 덧붙이면 뭐 손혜원 전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좀 아끼시는 분들이 계속 살을 붙이시는데 네. 그 김남국 의원 위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나 지도부에서도 계속 김남국 의원이 뭘 잘못했냐,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냐, 양이원형 그런 의원이 그런 얘기도 예. 하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악마로부터 이걸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부적절한 인식과 생각과 판단을 아직도 민주당 의원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다. 몇몇 의원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니 박찬대 의원은 그래도 최고위원이잖아요. 지도부에서 그러면 안 되죠. 일단 그건 좀 지속될 이슈니까요. 다른 정치권 소식도 좀 짧게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 건설 노조 문제.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노조가 그 동료의 죽음, 그 이제 분신하는 걸 보고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을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런 이제 글을 올렸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부디 사람이 먼저 되라. 굉장히 세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 논란, 이 사건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언론사에서 당시에 이제 CCTV를 예. 보고 그랬을 것 같다라는 기사를 쓴 거를 예. 보고 원희룡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노조 활동하는 것도 또한 국정 운영을 하는 것도 또한 행정력을 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도 다 국민 잘 살게 하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은 조금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희룡 의원도 옛날에 민주화 운동 했었고요. 또한 본인도 이제 보다 더 큰 꿈을 갖고 예.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이렇게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의 말은 좀 삼가하시고 부적절한 말들은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일단 사실관계가 아직 정확히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건설노조원이 그런 행위를 할 때 옆에서 말렸느냐 말리지 않았느냐가 약간 논란인 사안이긴 하더라고요.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일국의 국무위원, 특히나 이제 건설노조 어떤 여러 가지 그 행정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동료의 죽음을 말렸냐 안 말렸냐에 대한 기사 자체도 네. 저는 좀 마뜩지 않지만 그 단정적으로 그 기사를 인용해서 동료의 죽음에 애통해하면서 상여를 메고 나와서 네. 그 분노를 표출하는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과 각을 세워서 비판을 해서 이게 먹어서 뭐 할 겁니까?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국토부 장관도 그러고 법무부 장관까지 좀 끌어내기는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국무위원들 그다음 예. 국정기조가요. 본인들은 선수예요. 심판은 국민이에요. 본인들을 선수시켜준 거는 국민들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심판하고 본인들의 잣대로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겸허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오르신 생각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뭐 상대가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노조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런 걸 떠나서 어떤 대한민국 국민의 죽음 앞에서는 네. 조금 더 겸손하고 겸허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짧게 언급하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실 1년 됐는데 그 출근길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하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한 장관 1년을 보대변인 짧게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뭐 비판한 물한테 감사하다는 소리는 한 짧게 얘기하면은 예. 야자 장관이었다. 야당 자객 장관. 아 야당 자객 장관. 1년 내내 야당만 파헤치고 예. 수셔댄 장관이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저는 뭐 생각보다 꽃이 많이 출근길에 없더라고요. 엄청나게 뒤덮을 줄 알았더니. 네. 근데 이 말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 이거는 너무 국민을 속이는 말이죠.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서용주 부대변인과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